저는 이재라 원장이고요. 저는 주로 산모 분들을 많이 보고 있고 산모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상황이랑 임신 전반에 걸쳐서 저희가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자궁 입구거든요. 여기가 평소에는 이제 닫혀 있다가 아기가 내려오면서 여기가 얇아지고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이 비친다고 하는 게 여기서 피가 나는 거고. 그래서 자궁문이 10cm 열리게 되면 아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그래서 보통 한 3cm 정도 열리기까지가 첫 번째 관문이고, 거기서 이제 10cm 열리면서 아기가 점점 내려오고 아기가 나오고 나서 태반까지 만출이 되면은 출산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같은 경우에는 자궁문이 한 2, 3cm 열리는 단계부터 출산할 때까지 빠르면은 한 10몇 시간 정도고 최대 22시간까지 걸릴 수 있고, 둘째 같은 경우에는 6시간 이내로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통이 걸렸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오래 보는 게 아니고 그 이상 진통을 하게 되면 아기도 엄마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 기준을 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술하셔야 됩니다. 진행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제왕절개를 꼭 해야 되는 경우들 케이스인데, 첫 번째로는 예전에 제왕절개 이미 하신 분, 그리고 근종 제거하셔가지고 흉터가 있는 경우. 흉터가 있으면 진통이 걸리면 파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진행 부전이라 그래서 진통이 있는데 아기가 안 내려온다. 진통은 잘 있는데 자궁문이 안 열린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기준을 보거든요. 활발하게 진통이 있는데 2, 3시간 이상 변함이 없으면 그거는 진행이 잘 안 되는 걸로 보고 뭔가 분만 방법을 바꾸는 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이제 엉덩이 아래쪽으로 하고 있는 아기들, 둔이나 횡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옆으로 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자음반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태아곤란증이라 그래서 요거는 아기가 힘들어하는 건데, 저희가 진통을 할 때 배에다 이렇게 모니터를 걸어 놓거든요. 태동 검사라고 하는데, 하나는 자궁 수축을 보는 거고 하나는 아기 심장박동 패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심장박동 패턴이 이제 정상 패턴이 있고 비정상적인 패턴이 있는데, 그 비정상적인 패턴이 아기한테 산소가 잘 안 가는 그런 사인일 수 있거든요. 그 모니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아기가 힘들어하면 빨리 처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아기가 힘들어하면 바로 제왕절개 해야 될 수 있고, 그리고 태반이 자궁 입구 쪽을 막고 있는 전치 태반, 제대 탈출이라고 해서 저거는 자궁문이 열리면서 아기 머리가 내려와야 되는데 아기 머리랑 자궁 입구 사이에 탯줄이 낍니다. 그러면 아기한테 혈액이 잘 안 가면서 아기가 질식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정말 응급하게 수술을 해야 돼요. 헤르페스라 그래가지고 우리 입술에 물집 나는 거 있죠. 그게 생식기 쪽에 생기는 게 헤르페스 2형인데, 물집이 난 상태에서 자연분만 하시게 되면 아기한테 그 바이러스가 감염이 될 수가 있어서, 근데 아기들 같은 경우는 신경계로 가요.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합병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헤르페스가 있으면은 그냥 안전하게 제왕절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식 자궁 경축술, 기계적 폐쇄 이런 식으로 해서 자궁 입구 쪽을 근종이 막고 있거나 내지는 자궁 입구가 힘없이 이렇게 풀어져서 자꾸 열리려고 하는 분들은 자궁 입구를 저희가 이렇게 묶어놔요. 바깥쪽에 수술 안 하고 풀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배를 열어서 묶는 경우에는 다시 수술해야지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왕절개 하면서 그걸 풀어주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됩니다. 비정상적인 분만 진행, 그러니까 자궁 입구 쪽이나 이런 데에서 잘 안 열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궁 입구 쪽이 얇아지면서 점점 열려야 되는데 계속 단단한 상태로 있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내진해보고 큰 진행 없으면 수술하시자고 말씀드리고 그럽니다. 그리고 체중 조절 같은 경우에는 사실 12주 이전에는 거의 안 늘어도 되고, 그 이후에는 한 달에 1kg, 1.5kg 이 정도로 조정을 하시는 게 좋은데, 사실 이것도 되게 어려운 게 내 체중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임신 중에 붓기가 생기면서 더 많이 늘어나기도 해요. 근데 너무 많이 늘게 되면 임신성 고혈압이나 당뇨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오실 때마다 체중 재고, 혈압도 재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너무 많이 늘고 계시면 조절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은근히 과일이 체중이 많이 늘어요. 그리고 제일 위험한 건 밥 먹고 나서 과일도 드시는 거. 만약에 과일을 드시게 되면 식사량을 좀 조절해 주시거나 하는 게 좋습니다. 임신 중에 약물 드시는 거 다들 걱정하시는데, 약은 드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항경련제나 이런 거는 안 먹게 되면, 엄마가 경련하게 되면 그게 더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득실을 따져서 쓸 수 있는 약.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제 우울증이 있는데 우울증 약을 무작정 끊게 되면은 임신 중에 너무 힘들어지시거든요. 약을 먹으면서 잘 케어를 하는 게 더 궁극적으로 좋기 때문에, 엄마들이 임신 중에 감기 걸리시거나 뭔가 이렇게 내과적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 약 복용을 최대한 피하시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을 드시라고 잘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엄마가 힘들면 아기도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약은 얼마든지 드셔도 됩니다.